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와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정치인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역시 부실한 지원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 위기의 끝이 있기는 한 것인지 절망하고 있습니다. 방역에 따른 고통과 피해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정부 수칙에 철저히 협조해온 대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계속되는 4단계 연장에 수도권 2인 제한과 9시 영업 단축 조치, 도저히 감당기 어려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삶에 공감하고 소통해달라. 살게는 해주면서 따르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차라리 셧다운을 해라. 제가 자영업자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인 위드 코로나, 위드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과학적이고 검증된 방역 대책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감염병 예방을 함께 달성해야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되물어야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9시 영업 제한의 방역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영업시간이 밀집되어 이용객의 밀집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의 과학적 근거를 다시 한번 면밀히 연구하고 자영업 영업 손실과 방역 효과의 역학적 관계를 고려해야 할 때입니다. K방역에서 K-위드 코로나 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이뤄냅시다. 부스터샷 검토 이전에 전 국민 백신 1차 접종률 70%를 조기 달성해야 합니다. 탄탄한 방역 대책 아래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업장 면적에 비례한 종일 총 이용 인원 탄탄한 방역 대책 아래에서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하고 더 나아가 사업장 면적에 비례한 종일 총 이용 인원 제한제를 실시해서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합니다. 둘째,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히 필요한 코로나19 지원책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선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부동산 임대료 절감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 178만 명에게 총 4조 2천억 원가량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집합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실제 소득의 감소와는 무관하게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한해서 지원하겠다고 그 폭을 좁혔습니다. 특히 신규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에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무조건 배제되었습니다. 지금의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금은 더욱 확대 편성하고 신규 창업 업체에 대해서도 기준 업체에 준하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매출과 소득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에게 부동산 임대료를 비롯한 고정비용 지출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전부라 해도 무방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임대료 긴급대출, 임대료 감액 청구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 퇴거 금지와 임차인의 해지권 규정, 건물주의 임대료 분담 등을 조속히 법제화하여 사회적 재난의 고통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되는 불합리함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긴급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831조 8천억 원으로 작년 3월 말 700조에 비해서 2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자영업의 신규 대출자는 연평균 30에서 40만 명 정도였지만 작년 3월 이후로 1년 동안 71만 7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빚으로 버틴다는 절규가 통계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은 늘어난 이자 수익으로 순이익이 늘어난 가운데 정부의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의 9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다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폭탄이 터질만을 기다리고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신용보증기관의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조치로 코로나19 종식 6개월 이후까지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은행 등 일반 금융대출기관의 대출 만기도 연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기존 대출 이자도 인하하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코로나 이후에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대처로 자영업자들의 숨쉴 공간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재원 마련은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순세계 잉여금과 재정 안정화 기금을 코로나19 긴급 대책 자금으로 사용해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에 사용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 잉여금의 규모가 2019년도 31.7조 원에서 2020년도에는 32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는 재정 안정화 기금까지 포함한다면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정부 곳곳에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정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둔 꼴입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재정 여력이 소상공인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소득이나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과세를 하고 이 재원을 재해 예방 및 복구, 중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노동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25% 내외를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임금 근로자 664만 명 중 실질적인 자영업자는 540만 명이고 이들 곁에는 약 67만여 명에 달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리지만 웬만한 하청업체 노동자보다 못한 소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 2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2만 3천여 명으로 가입률은 0.4%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까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등 고용보험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일한 자영업 부조로 노란우산 공제가 있지만 소득이 낮거나 일정치 못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또는 분기별로 5 내지 100만 원의 자부담은 고용보험의 실업 부조보다 비용 부담이 크고 중도 해지와 수급 제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동하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보다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인 소득 기반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을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지원 기준과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영업자 자부담료, 각종 고용지원 예산 관련 정부 재정 투입 비율을 가감하게 높이겠습니다. 이번 주말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조정 대책이 발표됩니다.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는 추가 연장은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개인 부담으로 남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들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